인공지능 예술? 안 될 것 없죠.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 두뇌와 같습니다. 몇몇 영리한 예술가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예술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미지나 소리와 같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 새롭고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AI 예술은 실제로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긴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떻게 조작할지 결정하는 건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최종 결과물은 여전히 아름다운 예술작품이에요. AI 예술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AI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촬영하고 분석하여 패턴과 모양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그 패턴과 모양을 강화하여 과장되고 초현실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또 다른 유형의 AI 예술은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다양한 입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술이 살아있는 것과 같아요. 제너레이티브 아트의 몇 가지 예로는 휴대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휴대폰을 움직여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휴대폰의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패턴과 색상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AI가 창조할 수 있는 건 추상 미술만이 아닙니다. 회화나 조각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예술 형식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예술가는 AI를 사용하여 뇌 스캔을 기반으로 디지털 페인팅을 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뇌 스캔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채로운 색채의 추상적인 그림을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을 시각화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AI 아티스트 에이다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작가인 에이다 러브레이스에서 따왔습니다. 에이다는 실제로 엔지니어와 아티스트 팀이 만든 로봇 아티스트입니다. 눈에는 주변 세상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팔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팔이 있습니다. 에이다는 놀라운 초상화와 추상화 작품을 만들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개인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AI 예술이 인간 예술가를 대체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단순히 예쁜 것을 창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자신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컴퓨터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AI 아트는 아티스트가 멋진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일 뿐이에요. 마치 새로운 붓이나 새로운 색을 사용하는 것과 같죠. 언젠가는 AI와 협업하여 더욱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인체의 특정 부위를 묘사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AI는 사람의 손이나 발을 제대로 그리지 못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손을 제대로 그리기 어려워 막대 그림을 그렸던 것과 비슷해요. AI 아티스트에게 가장 그리기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기술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사람의 실수도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AI는 왜 손 그리기를 어려워할까요? 손은 복잡합니다. 손가락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관절이 많기 때문에 손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정확하게 캡처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의 손 모양이 얼굴 특징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생체 인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간 아티스트에게도 그럴듯한 손을 그리기는 어려워요. 인공지능 손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또 다른 요인은 인간이 손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을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선천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알아챌 수 있죠. 머신 러닝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때때로 비현실적이에요. 인공지능은 예술계의 슈퍼맨이 아닙니다. 미술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며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손으로 스케치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완벽에 도달하진 못했어요. 사람의 눈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특히 비율과 관련하여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아티스트 지망생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AI 아트 제너레이터가 복잡한 수작업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그에 따라 제한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을 숨기거나 캐릭터의 등 뒤로 숨기도록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가 더 멋진 작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캐릭터가 커피잔 등을 대고 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르기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손 그리기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 문제 중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 속해요. 한 국가저작권사무소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관계자들이 그래픽 소설의 저작권을 검토하면서 내려진 것입니다. 원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었지만 나중에 책에 있는 이미지 중 일부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후 저작권 사무소는 원래 저작권을 회수하고 이미지 자체가 아닌 글과 페이지에 이미지가 배열되는 방식에만 해당하는 새로운 저작권을 발급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스토리, 시나리오, 기사 등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인간 아티스트는 여전히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지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정이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AI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이디어와 프롬프트를 자신이 생각해냈다고 믿는 AI 생성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작권 사무소 관계자는 AI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인간 예술가, 작가 또는 사진작가의 작업과 같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소설 속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AI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초기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4가지 이미지를 생성해요. 사용자는 추가 프롬프트를 통해 후속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도 동일한 저작권 사무소는 인간 저작자가 편집 또는 수정한 보호할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된 저작물을 등록할 거예요. 따라서 아티스트가 AI 이미지 생성 도구에 대한 창의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물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 저작물의 결과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아티스트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 AI가 생성한 모든 이미지가 선의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발견되는 일부 사진은 가장 터무니없는 걸 믿도록 속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 중 일부를 찾아내고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확대하여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 소스를 찾습니다. 댓글을 읽거나 역방향 이미지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비율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손가락이나 불균형한 신체 부위와 같은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분의 손가락이나 변형된 안경테와 같은 일반적인 AI 오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미지가 너무 완벽하고 인위적으로 보이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는 종종 완벽한 피부와 머리카락으로 결점 없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을 살펴보세요. 복제된 물체나 흐릿한 배경은 이미지가 조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